자, 거기서 보면 441번 문제에서 보면은 속도가 15 갈 동안 몇 초? 1초. 15에서 20 갈 때도 몇 초? 1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구하면 된다. 걸린 시간이 몇 초 분에? 1초 분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네. 나중 속도가 얼마였니? 25. 25. 그 앞에는 22. 20. 그러면 25 빼기 20 하면은 얼마? 5m/s 제곱이 된다. 이게 가속도. 그러면은 너 442번 문제 풀어봐. 442. 처음 속도가 왜 20이에요? 속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0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였어? 10이요. 10이었어. 1초일 때는 15. 15였어. 2초일 때는 22. 응? 22. 20. 3초일 때는 25. 25.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가속도가 얼마? 5요. 5. 맞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가속도 얼마냐? 5요. 5. 얘는 5요. 5. 요거 계산한 겁니다. 네. 처음 속도가 20에서 25로 바뀐 거야. 몇 초 동안? 1초 동안. 요거 계산. 요거 계산해도 어떻게? 15 빼기 10 분의 1. 얘는 20 빼기 15분의 1. 아무거나 상관없다. 네. 그러면은 몇 번? 442번 풀어. 442번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길이가 80m의 직선 터널을 지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들어갈 때는 얼마 속력이? 10이고 빠져나올 때는 30. 몇 초 걸렸다? 20. 몇 초 걸렸다? 네. 4초 걸렸다.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니? 22. 어? 네? 5요. 그렇지. 가속도는 5가 된다. 가속도는 5분의 뭐? 걸린 시간분의 걸린 시간이 4초고 나중 속도가 얼마? 20. 나중 속도가 30. 30 빼기 처음 속도 얼마? 12. 10.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된다? 5m/s의 제곱이 된다. 이게 가속도야. 개념 확실하게 알겠지? 네. 요거 지금 본 거지.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443번. 틀렸어. 단위 잘 봐야 된다. 센티미터니까 뭐로 바꿔야 되니? 0.1. 미터로 바꿔야 된다. 그럼 가속도는 얼마? 1. 어? 가속도가 왜 1이야? 아. 잘 봐. 네. 얘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치자야. 네. 이게 10cm야. 20cm야. 30cm야. 40cm야. 몇 초? 0.1초. 몇 초? 0.1초. 몇 초? 0.2초. 그러면은 속도는 얼마나 되냐? 0.1. 속도는 속도 구하는 공식인 거야. 구하는 공식. 이거 외워야 된다. 10 곱하기 T분의 S. 그렇지. 몇 초 걸렸어? 0.1초 분에. 몇 미터 갔어? 0.1m 갔어. 네. 그럼 속도는 얼마야? 1m/s가 된다. 아니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1m/s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 1m/s.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1m. 1m/s. 그쵸? 네.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해. 가속도는 뭐니? 가속도 A는 뭐? 뭐 뭐분의 뭐?
시간분의 변화량 변화량. 그럼 시간이 얼마니? 0.1이요. 0.1초분의 속도가 얼마니? 1. 1. 그쵸? 네. 나선 속도도 1이고 처음 속도도 1이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가 이 장난감에서 0.1초가 이 장난감의 가속도를 구한다. 가속도가 구하면은 얘는 0.1초분의 10cm 간 거고 네. 여기서는 0.1초분의 또 10cm 간 거고 그쵸? 네. 그러면 속도는 요때는 속도가 1이고 요때는 속도가 2가 되죠. 2가 되고 요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니? 3이 되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니? 3 빼기 그러니까 1m per second. 그럼 계산하면 얼마? 12. 그렇지. 가속도는 10m per second가 돼. 10m per second 제곱. 그래서 43 정답은 10m per second 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시 넘어와서 이제 힘과 운동으로 가는데 자 거기 110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 예제 있다. 예제. 직선도로에서 20m per second 속도로 달리던 질량이 1200kg인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10초 후에 속도가 50m per second가 되었다. 가속도와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얼마니? 뭐또 답 나와 있네. 자 보자. 몇 미터로 맨 처음 달렸어? 20m per second로 달렸어. 이게 처음 속도가 되는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니? 나중에는 얼마가 됐다고? 나중에는 50m per second가 된다. 이게 나중 속도. 여기까지 오는데 걸릴 시간이 몇 초? 10초. 10초요, 10초. 10초. 그럼 가속도를 구하는 건 어떻게? 가속도 A는 걸리는 시간분의 10초분의 나중 빼기 처음 50 빼기 20 하니까 30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니? 3 미터 per second 제곱이 되죠. 그쵸? 네. 근데 얘가 질량이 몇 킬로래? 1200. 1200킬로래. 그럼 힘 F는? M 곱하기 가.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외우라고? Q만. Q마라고 외워. Q마 외워. 그럼 질량이 얼마야 얘가? 1200. 1200km. 1200kg. 곱하기 지금 가속도가 얼마 있어? 3m per second. 그러면 제곱 얼마니? 3600. 3600N이 된다.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11페이지 힘과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은 요 개념, 요 공식 외워야 되고 특히 이 속도 공식 외워야 되고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속력은 요것도 개념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 구하는 공식 요거는 별표 2개 해놨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큐만은 쌤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또 알아두시고 그럼 111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네.
이제 힘과 운동인데 힘과 운동에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미 공부를 했었다. 그쵸? 네. 뭐 외우라고? 슈가. 슈마 외우라고. 힘과 운동에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따라서 M의 Q만 외우라고 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어떤 힘이 나오냐면 알짜 힘이라는 게 나와요. 알짜 힘. 알짜 힘은 뭐냐면 모든 힘의 합을 알짜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무 쉬워. 자 보세요. 어떤 지평면에 물체가 1kg짜리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10N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는 5N 잡아당겼어. 네.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10N 쪽으로 움직이겠죠. 네. 그럼 10N 쪽으로 움직이다 얼마만큼으로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5N. 5N은 잡아당기는 건 똑같죠. 요게 무슨 힘이다? 알짜 힘이다. 알짜 힘. 모든 힘의 합. 선생님 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해야 돼. 그러면 힘의 합이니까 10N 더하기 5N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15N이잖아요. 더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같다고. 아니 얘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얘는 어느 방향으로? 중심방. 아니 얘는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10N을 잡아당겼어 이쪽 방향으로. 네. 근데 이쪽은 5N 잡아당겼어. 둘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반대. 반대 방향. 지금 반대 방향 하면 뭐 하라는 거 기억나니? 네. 반대 방향은 무조건 뭐 해라고 하는 거 기억나니? 아니요. 기억 안 나니? 앞에 책자 펴줘. 아니 바로 앞에 있자. 바로 할게요. 그 뒷자. 아니 그 뒷자. 그 뒷자. 필기 안 했나? 누가 별표 누가 3개나 해놨는데? 마이너스. 반대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 그럼 10N에서 5N은 무슨 방향이야?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 이 마이너스. 그래서 알짜 힘이 얼마 된다? 5N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엄청나게 강조했다. 네. 그거 틀린다고 많이 이야기했다. 반대 방향은 무조건 뭐 해야 되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값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 하면은 그냥 15N이 되는데 네. 마이너스 하니까 5N이 되는 거야. 정답은 5N이 됐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무조건 반대 방향은 뭐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체에 힘을 가하면 여기 얘 지금 어떤 물체가 있다. 내가 힘을 가했다. 가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속도가 빨라져요. 빠르게 그럼 여기 가고 있는데 내가 반대로 잡아당기면 느려져요. 느려진다. 다시 말하면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
물체의 뭐가 바뀐다? 빠르기. 그렇지.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그쵸? 네.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 쌤 속도가 변하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요. 속도가 변하는 걸 뭐라 그랬다? 변한다 한자로? 변. 아니. 한자로. 가속도. 그렇지.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거는 가속도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속도. 다시 말하면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 개념 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발생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지 비례한다. 힘을 많이 주면은 속도 변화가 그만큼 많다. 힘을 조금 주면 속도 변화가 그만큼 적다.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는 다시 한번 알아둬야 돼.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 그럼 반대로 물체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다면은 걔 빠르게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내가 10으로 가고 있어. 나한테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 난 계속 10으로 갈 거야. 맞니? 근데 내가 10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밀어주면 빠르기가 변할 거고 누가 잡아당기면 속도가 느려지고 힘을 가하면 분명히 속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 물체에 힘을 줬을 때 물체의 운동이 어떤 운동으로 바뀌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3번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힘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F가 얼마라는 거야? 0일 때. 0일 때 속도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속도 변화는 없다. 다시 말하면은 힘이 0일 때는 속도 변화가 없다. 속도 변화가 없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속도 변화가 없다.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는 어떻다? 속도는 일정. 그렇지 일정하다. 똑똑해 일정하다. 요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 직선. 보지 말고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같은 등짝이 있어가지고 뭐라 같다 속도가 같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교재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선생님 등속도 운동은 뭐고 등속 직선 운동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예민이 앞에 그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속력과 다르다라고 했다. 네. 뭐를 포함하시? 빠르기는 속력도 빠르게 나타내는 거, 속도도 빠르게 나타내는 건데 속도는 여기에 빠르게 뭐까지 포함된 거다? 총거리. 속력이 걸린 시간분의 총거리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야. 네. 그렇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는 빠르기에 뭐를 포함시킨 거다. 거리. 거리는 속력도 거리인데 앞에 빨리 봐봐. 속력과 속도의 차이 어떻게 더 넘겨서 방향이. 그렇지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속도는 빠르기와 뭘 포함시키는 거다? 방향을 포함시키는 거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힘을 주지 않으니까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빠르게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내가 물체가 식으로 계속 간다 이 말이야. 가는데 나한테 아무런 힘을 안 줘. 그럼 내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빠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나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직선이 돼.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등 속도라고 하는 빠르기와 방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된다? 힘이 없다. 힘이 0이다. 힘이 0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 힘이 0이다. 힘이 0이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 다 진짜라는 것은 이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등속 운동의 그래프. 잘 보세요. 그래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잘 봐. 여기 t야. t가 뭐야? 시간. v가 뭐야? 어? 속도.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속력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는 다 속도예요. 그러면 잘 봐. 1초일 때 20m/s로 움직였어. 그러면 2초일 때는 얼마? 20m/s. 3초일 때도 20m/s. 왜? 빠르게 안 바뀌니까.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된다? 이런 그래프가 된다. 됐나요? 그러면은 잘 봐. 속도는 뭐야? 초분의 거리.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야.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 시간은 있네. 그러면 이 넓이가 뭐가 해당이 된다? 이 넓이가 바로 뭐가 해당이 된다? 거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게 시간이고 이번에 이건 거리야. 거리. 시간. 1초에 1m를 갔어. 그럼 2초는 몇 미터 가겠니? 2m 가지. 3초일 때 몇 미터 가겠니? 3m 가겠죠. 그렇죠? 아니? 속력이 어떻다? 일정하게 가네. 이건 몰라. 속도를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111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그래프 있죠? 두 개. 그 그래프. 선생님 그 그래프는 이해는 되겠는데 선생님 그 옆에 있는 공식은 뭐예요? 공식은 이 공식은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한 번 더 한번 적어볼까? 복습하기 위해서 속도 V는 뭐 부르면 권리 시간분의 이동 거리 변이 맞니? 그럼 요거를 변이로 나누면 S로 나누면 V T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 뭐니? T 요건 뭐니? V V 그러면 요건 넓이가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넓이가 가로가 된다 S가 된다 됐죠? 그거야 그거 여기가 시간이고 시간 T고 여기가 거리 V고 그러면 거리 S는 뭐고 가로 곱하기 세로 V 곱하기 T VT가 된다 이 소리는 됐죠? 그러면 이런 등속 운동을 하는 것들 우리 주위에 뭐가 있을까? 등속 운동이 이게 우리 주변에 등속 운동하는 거
지구. 지구? 네. 왜 지구가 등속 운동을 해? 이렇게 돌지 않아요. 그렇지, 돌리니까 뭐가 바뀌어? 거리, 위치. 아니야.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같은 빠르기로 계속 돌아. 네. 그러니까 빠르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은 아니야. 왜? 일자로 안 가요. 그래, 일자로 안 가서 방향이 바뀌어. 그럼 방향이 바뀌면 여기서는 등속 직선 운동은 빠르기와 방향이 둘 다 안 바뀌어야 돼. 그럼 지구 틀렸다 이거야. 뭐 있을까? 별똥별. 별똥별? 네. 별똥별 나중에 사라지는데? 그리고 저기 슉 가속도부터 더 빨라져. 음. 등속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뭔지 알죠? 네. 마트나 백화점 가면 타면 쭉 올라가요. 네. 쭉 올라가다 갑자기 확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렇게 하는 에스컬레이터 봤니? 아니. 안 봤어. 쭉 가다 방향이 휙 꺾이는 거 방향 봤어? 아니.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같은 빠르기로 간다. 그래 에스컬레이터. 이게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 또 뭐 있을까? 엘리베이터. 틀렸어. 가장 많이 애들 틀리는 개념이 엘리베이터다. 왜 엘리베이터? 너 몇 층에 살아? 15층. 15층. 15층에서 1층에 딱 눌렀어. 네. 띵! 알았어. 탔어. 네. 그때 엘리베이터 속도 있니 없니? 있어요. 멈춰 있는데 0층에 1층에 1층에 엘리베이터 왔잖아. 네. 내가 탔어. 엘리베이터 지금 멈춰 있으니까 속도가 얼마야? 0이. 0이잖아. 올라가. 네. 15층 쭉 올라가면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15층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되니? 띵! 멈추면 0이다. 그럼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그럼 등속도 아니잖아. 운동기. 운동기구? 뭐? 그 걷는 거. 걷는 거. 그래서 공항에 있는 거. 뭐. 공항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어요. 가봤어. 탔어 안 탔어? 탔어요. 뭐? 네? 요 무빙 타봤어? 네. 좀 타면 가만히 있으면 쥐 가는 게 있지, 그치? 네. 그게 무빙. 빠르게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 이게 컨베이어 벨트. 이 컨베이어 벨트는 무빙 워크에는 사람이 타는 거고 컨베이어 벨트는 공장에서 물건들이 타는 거야. 쭉 하면 캔 이렇게 있으면 쭉 하면 사람들이 꺼내가 포장하고 해놓고 일정한 바로 그렇게 계속 가. 그냥 선생님 요거 쏘고 했다는 거 애들 물으면 또 무빙 저기 뭐야 등속도 운동하는 뭐 있니 이러면 애들이 회전 초밥이요. 회전 초밥 맞니? 틀리. 틀려요. 뭐가? 중간에 멈춰서. 에? 회전 초밥이 멈추니 중간에? 멈추지. 나 회전 초밥 중간에 멈추는 못 봤는데. 방향이 달라요. 그렇지 방향이 바뀌어. 빠르게는 같은 빠르게를 계속 간다. 근데 여러분 회전 초밥이 이렇게 회전한다.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제 네 번째. 네 번째가 애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거. 이제는 왜? 물체에 뭐를 파는 거? 물체에 뭐? 힘을 가할 때. 물체에 힘을 가할 때는 어떻게 될까? 즉 물체에 힘을 가한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다. 그렇죠? 그럼 F가 0이 아니라는 소리다. 그렇죠? 그러면 힘이 있으면은 속도 변화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속도 변화가 있다. 속도 변화가 있다. 그럼 속도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일정하지 않다. 그럼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라는 소리다. 그렇죠? 네. 속도가 변한다. 그렇지.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그럼 속도가 변한다. 뭐니? 가속. 그렇지. 이제 나온다. 이게 가속도가 된다. 가속. 그러면은 속도가 힘이 0이 아니면은 무조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가속도가 생길 때
가속도가 생기는 것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어? 등가 등가속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뭐니? 속도가 같지 않다. 아니야. 등자는 무슨 등자야? 같다. 같다. 그럼 가속도는 뭐였니? 속도가 변하는 거. 그러면 같다 속도가 변하는 건 뭐니?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 아,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 변하는 게 가속도인데 네. 등자는 일정하다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변한다 이게. 내가 만약에 여기 10이었다. 그 다음에 11이었다. 그 다음에 10이었다. 그럼 그 다음에 얼마가 되니? 13. 13이 된다. 이게 일정하게 변하는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네. 등가속도 운동은 뭐라고? 가속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우리 주위에 많지가 않아요. 뭐가 있을까? 이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유 낙하운동이 뭐니? 이게 자유 낙하운동. 오씨, 이걸 하지. 이게 뭐야? 자연악함. 자유 낙하운동. 그럼 여기 속도가 얼마? 일정 속도가 여기 이때는 얼마? 0 0이야. 그럼 놓으면 어떻게 되냐? 속도가 변해. 변하지, 그렇죠? 요때 빠르게 하고 요 지면에 닿기 직전에 빠르게 하고 누가 제일 빠를까? 점점 빨라져 가지고 닿기 직전이 제일 빨라. 얼마씩 증가하니? 1시 1씩 빨라진다? 아닌데 아까 선생님 9.8 그렇지 9.8씩 빨라진다. 다시 말해 자유낙하 운동은 이거예요. 얘가 어떤 물체가 있다.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1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1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다. 그럼 여기 속도가 얼마? 맨 처음에 얼마? 9.8이 잡고 있으니까 0이 요 속도가 0. 요 때는 속도가 얼마? 9.8이 그렇지 9.8. 요 때는 18.6이 19.6이야. 여기는 20 요 9.98 되면 29.4가 되죠. 네. 산수 약한데?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졌어? 9.8이 9.8만큼 빨라졌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빨라졌어? 9.8 9.8만큼 빨라졌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빨라졌어? 9.8이 9.8만큼 빨라졌어. 그래서 무조건 자유낙하 운동은 얼마씩 빨라진다? 일정하게 9.8씩 일정하게. 이때도 9.8씩 빨라져. 이때도 9.8씩 빨라져. 그러면 1초, 1초, 1초. 그러면 1초, 2초, 3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초 후에는 1초 지났고, 2초 지났고, 3초 지났고. 그럼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4초일게요. 여기 0, 1초는 9.8, 2초는 19.6, 3초 때는 29.4, 4초일 때는 29.4 더하기 9.8.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 네. 그게 얼마인데? 39.2. 그렇지 39.2가 된다. 네. 그때도 얼마씩 빨라지는 거야? 9.8. 9.8만큼 빨라진다.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9.8.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9.8 단위 미터 퍼 가속도에 단위 미터 퍼 세컨드니까. 네. 이때 가속도를 우리가 뭐하냐면 중력에 의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9.8m per second 제곱. 이때 G가 뭐를 의미한다? 중력 가속도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떨어뜨리는 건 9.8이 계속 빨라진다. 그럼 5초일 때는 얼마일까? 30, 48점 40. 네? 처음에 얼마였죠? 처음에 0이지. 1초 지나면 9.8이 되고 2초 지나면 19.6이 되고 네. 3초일 때는 10점 29.4가 되고 네. 4초일 때는 39.2 39.2가 되고 4초일 때는 50 49가 되죠. 그죠? 49. 49에 아 네 49에 너 생각해. 10초면 얼마 되고 10초는 98 98. 5초는 절반입니까? 98의 절반. 아. 49가 되죠. 49. 9.8m/s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어? 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은 이제는 이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이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이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가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중요. 이 가속도 지금 힘과 운동을 하면서 이 단원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얘야. 얘가 거의 다 나와. 네. 됐나요? 네. 자,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찾으면은 첫 번째 얘가 시간이야. 되니? 네. 얘가 속도야.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는 요거 하나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점점 얼마씩 빨라진다고? 9.8 9.8씩 빨라진다. 그럼 요게 위치가 되고 이게 시간이 되면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 요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하나만 공식을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공식을 선생님이 적어줄 테니까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첫 번째는 나중속도 구하는 공식. 나중속도가 V였어. 나중속도가 그럼 어떻게 구하니? 시간 분해 나중속도 V는 네. 나중속도는 점점 빨라졌으니까. 네. 그러면 점점 얼마씩 빨라졌을까? 9.8 9.8씩 빨라졌어.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빵이었는데 처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빨라졌을까? 19.6 29.4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빨라졌니? 19.6만큼 빨라졌죠, 그렇죠? 네. 그럼 19.6이라는 데는 얼마 어떻게 나왔니? 4.8 처음 속도 네. 얼마이니? 9.8이었죠. 네. 더하기 나중에서 지금 나중 속도 구하는데 잘 봐.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였냐면 9.8이었어. 네. 근데 3초일 때 속도는 얼마일까? 이건 묻는 거야. 네. 얼마야? 그럼 몇 초? 2초에 속도 2초. 2초에 1초당 가속도가 얼마씩 빨라졌다? 9.8 9.8씩 빨라졌다. 그럼 곱하면 얼마나? 19.6 19.6이야. 그러면 19.6에다가 어떻게? 처음 속도 9.8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29.4가 된다. 따라서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처음 속도에다가 얼마씩 빨라지냐의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t를 합니다. 됐죠? 여기 29.4라는 게 어디서 나왔다? 처음 속도가 얼마? 9.8 맞니? 네. 가속도가 얼마였니? 2 가속도가 얼마였니? 얼마씩 빨라졌어? 9.8 9.8 곱하기 속도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니? 2초 2초. 그 여기 계산하면 얼마? 9.8 더하기 이게 하면 19.6 하니까 얼마가 될까? 29.4. 이 29.4가 이 3초일 때 얘의 속도가 된다. 나중 속도가 된다. 따라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게 첫 번째 공식. 이 첫 번째 공식은 뭐 구할 때? 나중 속도 구할 때 쓰는 공식.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중력 가속도 같은 경우에 A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G를 집어넣어야 돼. G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니? V0 곱하기 GT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다. 네. 공식은 AT인데 중력 가속도에 의하면은 어떻게 G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을 수 있다.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네. 이해되나요? 자유낙하 운동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야. 자유낙하 운동이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한 거냐? 이동 거리 구한. 이동 거리. 그럼 얘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 이동했을까? 몇 미터 이동했을까? 요거 구한. 왜 1미터 구해? 왜 2미터 구해? 네? 왜 2미터? 이 다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니?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동 거리 S는 네. 처음 속도에다가 뭐 곱한 거? 시간을 곱한 거랑 뭘 곱한 거다? 2분의 1 가속도에다가 시간의 제곱을 곱한 거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너 두 개는 무조건 암기다. 암기. 너 집에 와서 무조건 암기해. 해보자. 이 시간이고 얘가 속도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시간하고 속도 나오면은 이동 거리가 뭐가 이동 거리가 그랬어? 거리. 그래 이동 거리가 뭐?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했잖아. 네. 넓이가 이동 거리야. 아니? 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얘도 어떻게 되니? 넓이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넓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럼 얘는 세로가 여기 속도가 처음에 V0니까. 네. 그럼 요거 곱하기 요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제로 곱하기 7. 그래 V0 곱하기 T, V0 곱하기 T라고. 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이 나와야 돼. T요. 어? T. T? 왜 T니? 여기 T고 네. 요거는 높이는 T의 제곱
V의 제곱. 요 높이는 뭐가 되니? 요거 빼기 요거니까 뭐 해야 되니? V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뭐 되니? V1.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잖아. 네.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고 요 값이 뭐니? 요 값이 뭐가 된다? 요 값이 바로 가속도가 된다고. 네. 9.8. 9.8이 아니라 가속도가 구하는 공식. 그러면 네. 가속도가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고요? 가속도 구하는 공식 외우라고 했다. 네.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네. 맞나요? 그래서 이게 t가 아니라 가속도 a 곱하기 y t의 제곱이 된다. 네.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가 요거고 사각형 넓이가 이거니까 이게 다 더한 게 이 넓이가 뭐가 된다? s 거리가 되니까 구하는 공식이 돼요. v0t 사각형 넓이 뒤에 삼각형 넓이 이렇게 공식이 된다. 되나요? 요거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던 물체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낮은 속도 구하면 무조건 처음 속도가 얼마? 0이요. 0이 되고 이동 거리는 여기 얼마? 0이요. 0이 된다. 이렇게 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은 시간 구하는 공식이 나오면은 시간은 나오면은 이 AS는 V0 빼기 V5 제로의 제곱 이것도 함께 알아보세요. 요 공식 사용하는 거는 통합과학에서 거의 안 나와요. 시간을 물을 때는 시간을 찾을 때는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고 이동 거리를 물었다 그럼 요 공식 집어넣으면 되고 낮은 속도 얼마인지 물어보면 요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이제 뭐 해볼 거냐면 넘어갑니다. 자, 116페이지 462 끊고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합시다.